여러분, 노도강의 비명이라. 노도강이라면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말하거든요. 주로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에. 여기에 비명소리가 터졌다. 왜 터졌을까요? 그것은 집값이 그야말로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떨어질까요? 여기가 바로 노도강이 서울 전체 지역으로 봐서는요, 집값이 가장 쌌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끌영끌하면서 이 부동산의 어떤 투자 붐이라고 해야 되나요? 벼락거지 면하겠다면서 집을 계속해서 매입한 곳이 바로 이 노도강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은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요, 가격이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2배가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노도강은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88.8이에요.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인데 88.8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다는 거예요. 수요는. 쉽게 말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 어떤 이야기냐? 막상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5천만 원만 더 내려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생각을 뭐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없이 아이고 뭐 그래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88.8이라는 것은 100에서도 한참 미치죠. 그러니 이것은요, 매수자 우위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노도강에 가보면요, 2억을 낮춰도 안 산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실제로 굉장히 낮췄거든요. 그런데 안 팔려요. 1억 이상 낮췄습니다. 많이 갈 때 뭐 6억 초반까지 올라가던 집값을 지금 5억이나 혹은 4억 한 8천, 9천에도 내놨는데 안 나갑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급전직하죠. 5월 9일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0일이었습니다. 5월 30일은 90.2까지 떨어지던지요. 6월 13일에는 88.8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 집을 팔 수가 없다고 해요. 이달 들어서서 말입니다. 이달 들어서서 매매 계약이 전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춘 건매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나 낮춘 건매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시장이.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진짜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노원구 2021년에 아파트 거래 건수는요, 1월에서 5월까지 2,2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499가구예요. 이게 뭐 4분의 1 토막도 더 났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입니다. 도봉구도 보세요. 1029가구가 215가구가 됐어요. 5분의 1 토막이 더 났죠? 5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도 461가구가 107가구가 됐습니다. 여기도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 뭐 2억 낮춰둬도 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가. 사실 다주택자들이 건매를 내놓고 있지만요. 매수 문의 자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고가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이게 분위기가 썰렁하다고 해요. 썰렁. 그야말로 한겨울이다, 빙하기다 이런 말도 어울리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거 볼까요, 여러분? 실제 거래되는 걸 보면 여러분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2억 낮춰도 안 산다 하잖아요. 실제 거래 대금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노원구 하계동 27제곱미터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4억 7,200이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가 3억 8,500만 원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거의 8천만 원 이상 떨어진 거죠.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59제곱미터 9억 8천만 원이 8억 4천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뭐 그냥 1억 4천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1억 4천만 원이. 1억 4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실제 거래된 겁니다. 도봉구 도봉동에 49제곱미터 5억 2천만 원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된 게. 이것도 거의 뭐 6천만 원이 떨어진 건가요? 강북구 미아동에 84제곱미터 11억 3천만 원이 10억 됐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실거래가가.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가 1억 가까이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그나마 성사된 것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 거래조차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거래조차도. 6월 들어서서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금리 인상이 엄청 빨라지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안 됐어야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방향을 보고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거래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저는 이것도 점점 더 경제에는 충격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이 이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이사를 가고 또 전세를 가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까지 닥치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노도강만 사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 전체도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나마 버텨낸다고 하는 데가 강남 2구, 이제 강남 3구도 아닙니다. 제가 있는 송파구도 아니에요. 강남 2구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좀 버티고 있다. 그리고 용산구.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용산구가 좀 버티고 있다.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요. 일단 거래가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유령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령시장 같아요. 저는요.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되면 달라지기는 하겠죠. 뭔가 변화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지만 당분간 시장은 정, 중, 동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분석해 봅니다.